안녕하십니까. 키자TV 투자의 정석 펀드 담당 웅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펀드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펀드의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펀드 시장의 구성원이 누구고 또 펀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투자할 펀드를 고르는데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시나요? 수익률, 운용 방식, 향후 전망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인데요. 펄리니한테 물어보면 아니, 보수가 대체 뭐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돼?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수라는 건 펀드 투자에 있어 발생하는 주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돈이 누구한테 지불되고 어디로 흘러갈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펄리니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자, 펀드에서 지불되는 보수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흔히 4대 보수라고 불리는데요. 펀드의 4대 보수는 언제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펀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4대 보수의 보수율이 확정되고 이를 신탁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대 보수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딱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한번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키움치킨이라는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치킨집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4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운영이, 판매원이, 수탁이, 사무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이는 치킨을 어떻게 튀길까? 어떻게 튀겨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즉,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원인은 무슨 치킨 드릴까요? 이렇게 고객과 직접 만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어떤 치킨이 좋은지 추천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합니다. 가끔은 불만이 있는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직접 맞이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로는 수탁입니다. 수탁이는 자금에 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운용위의 재료 주문에 대한 결제, 그리고 고객들의 치킨값 결제 등 그렇게 결제해서 들어온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원인은 쉽게 말해 회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재료값과 결제된 치킨값들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그래서 오늘 얼마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산을 진행하고 이 정산의 내용을 수탁이 운영위와 맞춰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명이 담당 업무를 분업하면서 진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감시하면서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운영위는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고 그 펀드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자산을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한 펀드를 운용합니다. 자산운용사는 그런데 단순히 이 펀드의 운용만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펀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운용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등 펀드에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위험 혹은 컴플라이언스 본부를 운영하면서 운용사와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감시 및 통제하는 위험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운용사 외에도 다양한 운용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원이. 판매원인은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포스증권, 카카오페이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판매 회사는 모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산운용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펀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종종 원하는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많은데 이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위탁 판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가 해당 판매사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탁입니다. 수탁인은 신탁업자 혹은 수탁업자라고 불리는데요. 수탁은 받을 수에 부탁할 탁자를 사용하며 영어로는 trust라고도 부릅니다.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은행, 한국증권금융, 일부 증권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주식 및 채권 등의 자금을 매매하는 그러한 업무도 담당을 하고요. 이외에도 펀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는지, 허가되지 않은 자산을 편입하지 않는지 등의 견제 및 감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무관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리원은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해당합니다. 펀드의 회계 처리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의 평가 업무를 통해서 펀드의 기준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이름만 보면 도대체 이거 무슨 일 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기준 가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 가격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업무가 바로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펀드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사무관리 회사들이 존재하여 여러 운용사의 펀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나뉘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을 통해 이들이 왜 분리되어야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통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판매사는 자금을 신탁회사로 보내고 이 자산운용사에 설정 금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회사는 자금을 결제하고 감시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고 어딘가에서 누락된 자금이 있는지 잘못 처리된 지시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에서 받은 펀드 관련 데이터를 전달받고 데이터에 관련된 오류를 모니터링한 후 자산 가격 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서로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한 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시 체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객에게 수익금을 몰아줄 수도 있고 거짓된 운용 지시를 통해서 실제와 다른 결과를 내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들로 분업을 하면서 생기는 장점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회사가 각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지키면서 서로 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펀드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펀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보수와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습관, 키자TV 투자의 정석, 웅쌤이었습니다.